푸른밤 종현입니다. 옛날 노르웨이 목수들은요,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 탁한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게 지붕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 구멍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Wind's Eye, 바람의 눈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다 영국의 건축업자들에 의해 창문을 윈도우라고 부르게 된 거죠. 어디를 가야 할 때 5분만 일찍 나와도 발걸음에 여유가 생기고 걷는 길을 즐길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5분, 10분의 여유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건데요. 사실 평일에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주말을 즐겨야 하는데 사실 지쳐서 잠을 자기에도 바쁘죠. 그러다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갑자기 우울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환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집안의 공기도 환기시키면서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야 일주일 내내 묵혔던 그 답답함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11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omebody told me get over. 11월 1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그레고리 포터의 Water Under Bridges였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깊죠? 네, 좋은 목소리였어요. 자, 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나눴죠? 그래요. 윈도우가 그렇게 생겨난 단어였군요. 어쨌든 우리 일상의 환기라는 것도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환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가능한 것 같다는 느낌 들고, 창문 열고 이제 밖을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조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느낌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은 날씨가 추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환기도 조금씩 시켜보시고 푸른밤 들으시면서 이제 다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영화, 경제, 경영, 건축 전문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종웰메이드, 다우닝 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헬앤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린 선택의 결과를 맞이했을 때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를 하곤 하죠.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 특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시간의 흐름 때문에 묘한 울림을 전해준 두 편의 영화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님이시죠. 신기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 기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가는 시간 누가 잡으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면 네. 그 말이 농담이라도 하기 어려워요. 아 정말요? 제가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늙었잖아요. 아, 어제 나가 더 예. 젊은 거죠. 네네. 그걸 느끼게 되면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데 요즘 제가 재밌게 관심 있게 보는 책이 그거예요. 시간 빈곤자가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인 거고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네. 어떤 사람한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이 너무 많아. 영원한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또 매개체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얼마 전 요즘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 그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 아시죠? 해리포터에.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네, 거기 안에서 그 아가씨. 그 헤르미온느라는 네, 잘 컸어요. 캐릭터가 네. 엠마 왓슨이죠. 네. 그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가 시계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시계. 시간을 돌리는 시계. 오. 그 친구도 어찌 보면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는 시계일 수 맞아요. 있는데. 부럽네. 뭐 지금 그런 오늘 거라든지.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네, 그 비슷한 능력을 우연히 로또 맞듯 얻었습니다. 부럽네요. 이야. 영화는 아델라인인데요. 네, 그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이 원제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영화 그냥 모두로 얘기하면 약점이 많은 영화예요. 그 아주 완성도가 높은 품격 이제 문학성 아주 문학적인 영화인데요. 네. 그런데 영화의 어떤 연출은 지나치게 설명이 많고요. 사족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이상하게 예고편 때부터 끌렸거든요. 네.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 혹시 동의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그 이야기 설명부터 드릴게요. 네. 주인공은 그 블레이크 라이블입니다. 네. 아름다운 여자 배우죠. 아델란이라는 여자를 연기하는데 이 사람은 2015년 현재 107세예요. 태어난 해는 1908년. 참. 그런데 29세에 정확하게 나이가 멈춰요. 29세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네. 우연한 사고로 이제 자동차가 물에 퐁당 빠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멈추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전기 천둥 번개를 맞아서 벼락을 이런. 맞아서 이런. 갑자기 몸의 유전자가 변화를 일으켜서 늙지 않게 된 거죠. 이 노벨 의학상감인데. 황당한 컨셉이긴 하지만 어쨌건 네. 이거 판타지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일단 설정은 시작은 그렇게 그렇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엔 그녀도 자신이 늙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이 여자한테는 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딸과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9 당시에 이제 1908년에 결혼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이 여자는 3, 40년대에 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겠고, 네. 그런데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건설하다가 사고로 죽어요. 그렇군요. 금문교를 건설하다가 죽은 거예요. 네네.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딸을 키우는데 딸보다 어느 순간 자신이 더 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 이후부터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당대 이제 FBI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비밀을 캐려고 쫓아다니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것도 뭐 아주 중요한 사건은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여자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08년부터 2015년까지 산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20세기를 관통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볼거리는요. 네. 그 한 여자가 한 세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 세기를 관통하는 그녀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이제 보통 역사를요. 네.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요. 허스토리예요. 그녀의 역사. 그녀의 이야기. 남자들의 역사는
호암 마마 전쟁, 뭐 영웅담 서사 뭐 이런 것들이지만 여자들의 역사는 무엇일까를 상상을 덧붙여서 네네. 영화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델란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이유는 네. 늙지 않는 무슨 우리가 진시황도 아니고 늙지 않는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젊은 존재 때문에 판타지가 생기고 뭐 예를 들면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다니는 스릴러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한 여자가 20세기가 시작되었던 1908년, 1920, 30년대부터 네. 21세기에 접어드는 2010년, 15년대까지 살아냈다면 그녀의 사고방식과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녀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포인트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29세라는 나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청소년기도 아니고 그렇죠. 유아기도 아닌 거고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 결혼과 아이까지 있었던 여성의 신분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배움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늙질 않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29세는 이제 말 그대로 성숙한 성체 어른이 될 수 있는 곧 진입하는 나이인 거예요. 네, 거기서 딱 멈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되게 굉장히 무섭게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예. 그 어린 상태로 그 뱀파이어가 된 커스틴 더스트가 있었어요. 그쵸. 어린 커스틴 더스트가 연기한 그 어린 뱀파이어는 이제 욕망은 어른인데 몸은 어린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그 왜곡 네. 때문에 내면이 뒤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거든요. 네. 아이의 가장 잔인무도함과 하지만 어른의 욕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 뭐 겉과 속이 정말 극과 극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29세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저는. 몸은 성인이 되었고 네. 이제 정신이 성숙해져야 될 단계에서 딱 몸은 건강한 상태로 딱 젊은 상태로 멈춘 거예요. 이제부터 그녀는 20세기가 우리 인류한테 준 모든 지식과 네. 경험과 역사적 사건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자님은 몇 세의 나이가 멈추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40세? 얼마 남자 나이 40세죠. 남자는 마흔인가요? 41세? 남자는 40대 초반에 딱 멈추면 딱 좋은데. 그렇군요. 보세요.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어쨌든 자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를 관통하는 여성의 삶을 또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뭐 문화의 어떤 유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묘한 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그 지점을 발견했는데 네. 그 남자들의 역사는 성취와 실패와 좌절과 전쟁과 투쟁으로 이루어져요. 히스토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는 다 그런 거잖아요. 누가 왕이 되었고 그 왕좌를 누가 뺏었고. 그런 부분이 크죠. 예. 그렇죠. 없지 않죠. 그리고 이제 왕이 없고 대통령이 생겼고 민주주의가 되었고 뭐 자본주의가 되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뺏고 뺏기는 어떤 투쟁의 역사인 반면에 아델라인이란 여자가 사는 삶은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이 여자가 누려요. 무슨 얘기냐? 패션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라는 여자는 그 TV 드라마에서도 아주 시크한 패션 리더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아델란이라는 여자가 영화 안에서 그 모든 룩을 다 소화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볼거리일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여자들은 100년을 살면 모든 100년쯤 살면 사실은 유행에 둔감해질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여자는 안 그래요. 항상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룩으로 등장합니다. 예민하군요. 그게 여자의 본성이 아닐까. 물론 뭐 아닌 분들도 있겠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일 테니 만약에 100년을 산다면 적어도 아델라인이라는 여자는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왜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 보면 미래 로또 같은 거를 어떻게 미리 알아내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같은 거는 남자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시간을 정복했을 때 네. 생각하는 것들 또 노리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또 다른
특히 재밌는 건요. 이제 60, 70년대 히피룩을 하고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히피의 세계를 관통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누렸던 많은 문화적 현상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여자한테 또 다른 관심사 하나는요, 사랑이에요. 사실 남자가 예를 들면 100년을 산다. 그런 존재 있잖아요. 우리 그 울버린이라고. 정말 이 여자처럼 늙지 않고 다치지 않는 존재가 있죠. 네. 근데 이 울버린이라는 존재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영생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그게 영화적 트릭이기도 하죠. 네. 드라마를 만들긴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여자 1명 혹은 2명 정도만 좋아해요. 그러게요. 왜 그러지? 참. 반면에 네. 이제 이 아델라인은 깊은 사랑을 시대마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는 거죠. 사랑을 위해 살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 죽기도 하고. 물론 이 여자도 동일한 고민을 해요. 같이 늙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네네네. 영화에서 보면 60년대 정도에 만났던 어떤 남자가 있어요. 네.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나 그 남자가 청혼하려고 하는 걸 보고 도망가죠. 그렇죠. 오랜 시간 또 함께하고 인생을 함께 나누기에는 자기에겐 시간이라는 어떤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진정 원하는 삶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예요. 모든 네.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아델라인이 원했던 삶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늙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델라인은 이미 첫 번째 남편을 사고로 잃었고 그런 식으로. 같이 늙어갈 남자가 없었는데 네.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젊음이 있었어요. 60년대에 깊은 사랑을 하지만 그 남자가 청혼하려는 걸 보고 주랭이 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드라마의 핵심은 2015년에 어떤 여자를 만나죠. 어떤 남자를 만나죠. 이 남자가 사실은 이 여자의 심경을 바꿔놔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즈음 되었을 때는 이 아델라인의 딸은 다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된 딸과 여전히 젊은 엄마가 서로 생일을 축하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건 또 뭐냐? 딸들과 엄마들의 어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그게 나이가 먹든 젊든 그 둘은 어쩔 수 없이 여자끼리의 어떤 아웅다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묘하게 여성의 심리가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100년 동안 이어져 온 변하지 않는 여자의 모습들이 네네네. 이 아델라인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또는 사랑하는 대상도 바뀔 수 있고, 또는 아델라인이라는 존재의 이름도 바뀌죠. 그래요. 직업도 바뀌고, 돈은 있어요. 돈은 어떻게 있느냐? 이 여자가 60년대 정도에 사진으로 서류를 복사하는 회사 같은 게 있대요. 그런 거 투자를 한대요. 네네. 대박을 터뜨리고. 그래서 돈이 많군요. 저는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안 하나 싶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어찌 보면 기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기회도 많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델의 Chasing Pavements 듣겠습니다. I've made up my mind. Don't need to think it over. If I'm wrong, I am right. Don't need to look no further. This ain't last. I know. MBC FM for you. 아델의 Chasing Pavements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아델라인이어서 아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역시 아델라인이라는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아델의 네. 노래 하나 선곡을 해봤어요. 근데 체이싱 페이브먼트라는 제목도 어울리네요. 이 영화하고. 네. 자, 그래요. 늙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 네. 20세기를 관통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또 다른 영화 아델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20세기를 여성의 시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여자는 항상 대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60년대에 강력한 이제 여권주의 운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세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대거든요. 두 차례 세계대전과 그렇죠. 대공황과 엄청난 소비주의,
거기서 오는 인간의 어떤 소외,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극적인 시대예요. 극적인 발전이 있었고 네. 또 극적인 뭐랄까 세계화가 있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선 늘 남성적 시각으로 역사를 기록했어요. 네. 여성적 시각으로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드물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 지점에서 해야 될 텐데 그 최근에 노벨 문학상이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소설가가 아니에요. 그 벨라루스의 여성 작가인데요. 네. 그 스베틀라니 알렉시에비치. 발음 어렵다. 누군가요? 네. 이 사람은 그 소설을 쓰긴 하는데 그 소설이 창작 소설이 아니고요. 그 목소리 소설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직접 듣고요. 일종의 다큐 소설인 거죠. 그 사람의 그렇군요.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구성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2권이 놀라운 책들이 있는데 하나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예. 체르노빌 이야기를 쓴 게 네네.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아델라인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1995년작일 거예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처받았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최초로 기록해서 글로 남긴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런 작업들이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되는 큰 동기일 텐데 항상 전쟁은 우리도 전쟁 영화 많이 소개했습니다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든 뭐 옛날 패튼 전차 군단이든 네네네. 뭐 사실 다 남자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장에서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뭐 전후회라든지 이런 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특히나 우리 남자들이니까 네. 그게 뭐 이상하지도 않고 전쟁을 지고 이기는 거고 적군들이 있고 싸우는 병사들은 다 남자들인데 네. 근데 뭐 여자 얘기가 거기 뭐하러 거드나 이거 거기 여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남자처럼 같이 싸우거나 남자의 조력자이거나 네. 아니면 남자를 다소곳하게 기다리는 어떤 지고지순한 여성이거나 정도의 어떤 배경으로 남아 있었던 네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그 스베틀라니 알렉시에비치 네. 작가의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보면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순간을 맞이했던 여자의 어떤 내면의 고통, 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죠. 나는 생명을 죽였는데, 네. 하지만 나는 또 생명을 낳아서 길러야 하는 거에서 오는 고통. 여자들은 얘기 안 했고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들어보고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을 기록하고 글로 남긴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쩌면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안에서는 여성의 어떤 그 영향력이 극대화된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야말로 소비의 왕이라는 건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알고 있지만 네네. 이제 문화 안에서도 여성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연출이 약간 엉성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내레이션이 많고요. 설명적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얘기를 할 텐데 이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나옵니다. 네. 최근에 스타워즈 예고편에 등장해서 그렇죠. 저를 전율시켰던. 너무 전 그 출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출연은 안 하나요? 출연해요. 네. 출연하죠. 제가 스타워즈를 이제 조만간 소개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한솔로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다 전율을 일으켰죠. 근데 해리슨 포드가 이 영화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잠깐 60년대 아델라인이 만났던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청혼을 안 받아들이고 도망갔죠. 네. 그 남자예요. 그가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년이 되어서 네. 노년이 되어서 아델라인을 다시 만났는데 네. 하필이면 아델라인은 이 해리슨 포드의 아들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야, 피는 못 속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DNA가 끌리는지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 100년을 살았는데도 끌리는 남자는 딱 2명 같은 DNA야. 그 바람에 근데 해리슨 포드는 40년 전에 만났던 여자니까 하지만 이 여자를 못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그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이 영화 속 주인공은 천문학자로 나오는데 천문학자. 근데 이제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혜성을 발견해요. 네. 그 혜성의 이름을 델라 1986 이렇게 지어요. 델라가 뭐냐?
아델라인의 애칭인 거죠. 아, 여자 못 입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지었는데 또 다시 돌아왔고. 근데 아들의 여인이냐? 아 이거 무슨 이거는 제가 꼭 보겠습니다. 정말 눈을 보는 순간 그 헬스푸드가 눈치채는지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지 아닌지 바로 곧바로 알아보지만 그러나 헷갈리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29살이라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엔딩 시즌. 남겨놓는 걸로. 그래요. 네. 자, 아델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사실은 그 뭐 한 편 갖고 깊이 들여다보기였는데 저한테 깊이가 없어요. 사실 두 편으로 너무 많이 웃는 거 아니야? 어떤 날은 한 편 하고 어떤 날은 두 편 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 뭐. 두 편을 같이 하는 게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 왜냐면, 비교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더 이제 영화 이외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가 인생 영화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델라인 얘기하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얘기하면 아마 이제 눈 밝은 귀 밝은 청취자분들은 이 영화 갖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다 일 거예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간다, 거꾸로 간다 해서 벤자민 버튼은 네. 아델라인 못지않게 물론 이 사람 20세기 역사를 관통하죠. 그렇죠. 전쟁 또는 뭐 히피즘 그렇죠. 그리고 외황 선원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이 깨달음을 얻어오기도 하고 네. 점점 다만 이제 아델라인하고 차이점은 아델라인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라면 이 벤자민 버튼은 점점 젊어지는 거죠. 그렇죠. 태어날 때는 아주 늙은 걸로 태어났지만 이게 참 이것도 재밌는 판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컨셉을 잡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참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그 F. 스콜 피츠제럴드 네네. 천재성이 번뜩이죠. 이런 생각은 사실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서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상상력에 그 제한을 두는 게 사실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네. 대한 상상력도요. 우리 네. 잠깐 스타워즈 얘기했지만 80년대, 70년대가 훨씬 더 자유분방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주 공간 안에서 우주 유형 마음대로 하고 뭐 미사일 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미지의 공간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우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리는 바람에 네. 인터스텔라나 마션 같은 영화를 찍지 않으면 모두가 다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아니 무슨 TV 방영 시리즈도 아니고 저런 컨셉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하면서 네. 얘기를 많이 사실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논리적 설명이 안 되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죠. 알면 상상력이 제한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델라인처럼 어떤 여자가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늘 할아버지로 태어나서 네. 아기로 죽는다. 젊어진다. 이런 상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 벤자민 버튼은 1918년에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델라인 태어난 게 1908년이니까 10살 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80세의 외모를 가진 아기였대요. 네. 벤자민 버튼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버려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그 노인 요양원에서 키우는 거죠. 네네. 서서히 젊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여자가 등장하죠. 이 여자는 이제 케이트 블랭쳇이 연기한 데이지인데 네. 사실 저는 데이지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그 데이지와 벤자민 두 인물이 이어가는 인생의 어떤 궤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아까 아델라인에서도 같이 늙어가는 게 여자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벤자민 버튼하고는 같이 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은 결코 어떤 여자하고도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장면이요? 이제 데이지와 벤자민의 나이대가 서로 이제 맞아줬을 때 그때 상당히 아름다운 로맨스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게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너무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절정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절정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그게 여자의 절정일 수도 있고 인생에 남자의 절정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네. 영원한 연인인 거죠. 음. 설사 나중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둘은 절대 서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벤자민과 데이지가 그래요. 재밌는 건 같이 늙어가는 사이였다면 그 소중함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현 씨 말씀처럼 네네. 마치 무슨 코사인 곡선처럼 제가 수학 안 한 지 오래돼갖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선 하면 만나는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순간 거의 이 두 명한테는 한 몇 년이었는데 그렇겠죠.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또 하필이면 그때가 미국에서 가장 자유분방했던 60년대 70년대 그 히피즘이 유행했던 시절이었고 이 둘은 결국 같이 집에 침대 하나 놔두고 행복하게 살죠. 참 그 장면도 아름다웠던 것 같고 사랑에 대한 어떤 큰 이야기를 많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 벤자민 늙었을 때 네. 외향선언이었을 때 네네네. 만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는 유부녀였으나 네. 그러나 중년의 노신사를 만난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네. 하지만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고 그리고 결국 그 여자를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기를 같이 보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지만 네. 때가 되면 또 서로 떠나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같이 늙어가면 이걸 깜빡해요. 그래서 같이 늙으니까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 그런 생각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반자민 버튼은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는 곧 젊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츠제럴드가 만들어낸 이 플롯의 특징은, 그러니까 놀라운 점은 우리가 평범한 자연의 법칙 안에서 잊고 사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이 벤자민 버튼은 거꾸로 나이가 점점 젊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듯 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을 벤자민 버튼은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만끽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영화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런 삶의 태도가 이 안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보다가 같이 늙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같이 있는 이 순간이 그렇게 고맙지 않죠.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내 시간이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흐르고 있다면 항상 나는 스쳐 지나갈 뿐이잖아요. 그러게요.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갖고 있을 때 그게 불행일지 행복일지는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불행적으로 그려지는 듯해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20세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20세기라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이 벤자민 버튼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그 벤자민 버튼이 나이가 먹고 후반이 되면 이제 사랑하는 데이지를 떠나서 인도에 가서 네.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이 남자가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히스토리라는 역사 안에서는 결국은 전쟁과 투쟁과 파괴와 이런 것들로 점철된 20세기 역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 역사 안에서 벤자민 버튼은 한 번은 사랑한테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왜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 있잖아요. 이 인물도 사실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헤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인도가 어떤 내면의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성지 같은 곳인가 봐요. 재밌는 거죠. 인도에 막상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찾아 떠나기에 적합한 공간인 거죠. 인도라는 곳은 인도에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인도에서 뭘 찾는 과정에서 내 안에 답을 찾게 되는 건데 벤자민 버튼도 그런 선택을 해요. 그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슬프지만 인생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로쿠꺼 듣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로쿠꺼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는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해도 다 똑같이 가사가 불러지는 신비한 곡입니다. 그래요. 거꾸로 간다 시간은. 참 절묘한 선곡이십니다. 그래요. 자,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아델라인. 아델라인. 네. 시간을 또 주제로 한 영화들을 좀 얘기해봤는데 이런 영화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크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네.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히스토리하고 허스토리가 있고 우리는 허스토리를 잊고 살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허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고 기록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21세기에서는 정말 뛰어난 문화 창조자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감수성을 갖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아델라인에서 보여지는 그 감수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기만의 스토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여성 청취자분들이라면 더 네네. 그렇겠죠. 또 하나는 두 영화 모두에서 찬란한 순간들이 등장해요. 인생의 찬란한 순간들이 네네네. 있어요. 아델라인은 그 찬란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찬란한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들한테도 짧죠. 네. 그러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생 어쩌면 영원히 100년 동안 찬란한 순간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사랑에 빠지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인 거죠. 이 데이브 핀처가 그 연출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 사도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다 그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냈던 그 침대 하나 놓고 뛰어다닌다거나 네. 또는 어두운 방문에서 중년의 신사들이 사랑을 남녀가 사랑을 나눈다거나 같은 장면들인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이 하나 있어요. 벤자민 버튼의 후반부에 가면요. 이제 브래드 피트가 떠났다 네. 와요. 그런데 데이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중년이 되어 있죠. 둘은 옛날처럼 어딘가 모텔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때 어렴풋하게 아름다웠던 데이지의 실루엣이 이제 늙은 중년의 여성의 어떤 몸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거를 데이지가 숨기려고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옷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와 긴 시간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같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늙어가든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을 텐데 벤자민 버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또 모르겠어요. 저희가 남자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항상 또 아름다워 보이고 싶을 수 있고 사랑하는 이 이제 앞에서 남자들이 늘 달고 다니는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 예, 넌 알겠습니다. 언제나 예뻐. 네. 자, 오늘 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치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봬요. 신기주 기자님도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자, 광고 먼저 들으시고 나영건의 기대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낙엽처럼 툭툭 떨어지던 기분도 이 시간만큼은 새싹처럼 쑥쑥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기분 좋은 90년대 노래들로 함께하겠습니다. 90s but goodies. 열대우린 기후 속에 살고 있나 긴밤 외로움과 가를 또 추억은 왜 늘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스팟 구디즈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8051님, 정연준의 파일럿 신청합니다. 저 고등학생 때 했던 드라마 파일럿을 보면서 들었던 노래인데요. 그때 친구들끼리 나중에 다 같이 파일럿이 돼서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진짜 파일럿이 됐어요. 추억이 담긴 이 곡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친구들과 나눴던 어렸을 적 이야기가 이제 또 정말 또 현실로 이뤄진 거잖아요. 친구들은 뭐 물론 다른 직업을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참 뜻깊은 드라마 또 그리고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파일럿이 되셨다니. 그래요, 멋있습니다. 이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장래 희망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직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정희님, 쫑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신청합니다.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고 있긴 하지만 가을을 좀 더 느끼고 싶은데 빨리 지나가 버려서 아쉬워요.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뭔가 공허한 마음도 드는 새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을이 정말 짧아졌죠.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또 11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11월 중순이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추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시간은 가는 거니까, 그리고 계절은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니까 보내주고 내년을 기다립시다. 정연준의 파일럿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There's a hero. 정연준의 파일럿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스팟 구지즈 듣고 계세요. 이승민님, 볼일 보고 집에 오려는데 주차 타워가 고장이 나서 1시간 동안 차를 못 빼고 커피숍에 있었어요. 그때가 10시가 넘었었는데 커피숍이 11시까지라 마음을 졸이다가 다행히 10시 53분에 고쳐져서 집에 왔네요. 거리의 시인들의 빙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정말 이런 난데없는 느닷없이 갑자기 또 사고를 겪으면 황당하죠. 그래도 또 조심히 잘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거리의 시인들 빙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따로 선곡을 하셔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팀이고 가사가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팀이긴 하지만 지금 시간에 틀어드리기에는 그리고 빙이 90년대 노래가 맞나요? 90년대 노래 맞는 것 같네요. 3378님, 사회 숙제로 창업 계획서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라디오를 켰는데 푸른밤이 좋아서 계속 듣고 있네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창업 계획서 뭔가 새로운 걸 또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제 계획서를 쓰는 거니까 되게 참신한 거 하면 좋겠죠. 사실 이런 거 뭐 말이야 쉽지. 저는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겠지만 3378님 잘 작성을 해보시고 좋은 숙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뭔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글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거나 그럴 때 정확하게 의견 전달이나 그런 건 할 수는 있긴 하니까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이 카페밖에 없어요. 혹은 근데 카페인데 컨셉 카페 같은 것들, 새로운 컨셉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요즘에는 뭐 타로점이라든지 뭐 꽃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말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네요. 음악이랑 관련된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걸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신정원님, 조금만 기다리면 곧 흰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설렘설렘한 기분이네요. 특유의 미성이 너무나도 좋은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신청해 봅니다. 전지현 씨가 나온 카메라 광고에 나와서 유명해진 곡인데 쫑디도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전 조관우 씨는 잘 알고 있는데 이 곡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또 광고 음악으로 쓰였다고 하니까 들으면 또 알 수 있겠죠. 허수영님, 꿈을 향해 1년간 달려왔는데 이제 시험 날짜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교사라는 꿈을 놓지 못해 36의 나이에 다시 도전 중입니다. 우리 애기랑 신랑이 너무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남들이 다 뭐 어느 나이에 도전한다고 해서 나도 꼭 그 나이에 도전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씩씩하게 잘해오셨으니까 멋진 결과 또 만들어내시고 아이와 신랑분에게도 또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 많이 전달하고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그리고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그리고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십니다. 5062님, 저는 지금 벼락치기 업무 중입니다. 인생이 벼락치기네요. 주말 동안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왜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까요? 고3 때 고3 때나 마흔이 다 돼가는 지금이나 똑같네요. 덕분에 종현씨 목소리 함께해서 좋지만요. 가을이라 그런가 흘러간 노래가 듣고 싶어요.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뭐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5062님은 이렇게 좀 몰아서 한 번에 팍 하는 게 또 좀 본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심이 편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일찍 준비하시는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라기보다 미리미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밀려있는 꼴을 못 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또 근데 물론 일이 많이 밀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남들이 야 지금 안 해도 돼 좀 여유롭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옆에서 하는 걸 많이 듣는 타입입니다. 이헌영님, 종현님 안녕하세요. 저도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98년 카세트로 자주 듣던 곡이 생각이 납니다. 듣다가 자주 울컥했던 노래인데 H.O.T의 축복입니다. 듣고 많이 울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H.O.T의 노래 참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고 팬인데요. 카세트로 들으셨다라고 하면 테이프로 들으셨다라는 거죠? 저도 테이프로 많이 들었었는데 H.O.T. 6462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신청해요. 요즘 음원 스트리밍 어플에서 내가 2010년 오늘 많이 들었던 음악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2010년 오늘 많이 들었던 노래던데 그때 왜 많이 들었을까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쯤 읽었던 소설에 계속 나왔던 노래였어요. 오랜만에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멋있는 어플이다. 이런 것도 나와요 요즘엔. 세상에 정말
멋있어졌어요. 이런 것들 다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나도 모르던 나를 또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감정, 그때의 어떠한 기분들. 정영선님, 핑클의 자존심 신청합니다. 핑클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모르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네요. 이 노래는 제목만 봤을 땐.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그리고 핑클의 자존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그리고 핑클의 자존심,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9178님, 12월과 내년 2월에 2명의 친한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준비로 바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자친구도 없는 저는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얼른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있어야 만나지. 너네 먼저 가. 나는 청춘을 좀 더 즐기다 갈게. 라고 씁쓸한 위로를 할 때가 많은데 뭐 없으면 혼자 살죠. 그래도 두 절친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듣고 싶네요. 박진영의 청혼가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 결혼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하는, 같이 음악을 하는 소진이라는 친구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청첩장을 봤는데 몇 년 전보다는 많이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나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생각이 들고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인연이 찾아오면은 결혼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근데 저보다 좀 위거든요. 5살. 근데 얘기를 막 하시다가, 아니 나를 이렇게 스스로 조금 안타까웠대요.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빨리 선 봐서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나는 선 봐서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랄까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니 뭐 선 봐서 선 봐갖고 만나서 사랑할 수도 있잖아. 너무 그렇게 뭐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사람 알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선 보러 가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제 지인인데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없으신 분들 모두 좋은 사람 만나시길. 김선영님, 난로 틀어놓고 누워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듣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신청할게요. 터보의 화이트 러브. 너무 추워요 오들오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추울 수 있죠. 아이고, 그래요. 예, 화이트 러브. 예. 터보 하면은 또 스키장과 잘 어울리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패션도 무대할 때 그런 옷 입으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더 겨울에 좀 많이 생각나는 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8932님,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는 이 곡 같아요.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첫 소절이랑 보이스가 너무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노래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노래 되게 기억이 뚜렷하게 나요. 저 유치원에서 다 같이, 유치원이다. 유치원에서 다 같이 이제 놀이공원으로 갔는데, 그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러셨다는 기억이 지금 또 갑자기 나네요. 무서워서 이 노래 포기하지마를 부르다니. 그 노래죠. 다 포기하지마, 그 노래. 4024님, 90년대 좋은 곡들 많은데
왠지 잘 안 알려진 곡을 신청해야 틀어줄 것 같아요. 유비스의 별의 전설 아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몰라요. 별의 전설이라는 제목도 모르고 유비스라는 가수 이름도 모르겠네요. 97년도 노래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영의 청혼가 먼저 듣고요. 유비스의 별의 전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Looking down at man, trouble I can't deny. I know it's scary, but you gotta see the light. No need to chase it, it's right above you. 박진영의 청혼가 그리고 유비스의 별의 전설 두 곡 듣고 오셨고요. 노경태님 더데이의 정인 신청합니다. 97년 말에 나온 발라드로 부드러운 감성미를 드러내는 곡이에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된 노래인데 늦가을에 듣기 좋아요. 쫑디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인씨 정인씨의 더데이가 아니고 더데이의 정인입니다. 저는 모르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오늘 좀 모르는 곡이 많네요. 90s but goodies에 물론 차우차우나 히어로나 이런 곡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데이의 정인 들을게요. 세월 가면 다 잊을 거라는 슬픈 너의 그 말들이 유서처럼 저는 뭐가 됐든 지나가면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오죽하면 아빠가 자기보다도 기억력이 못하다고 타박을 할 정도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성격이다 보니 뭐가 됐든 빨리 잊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 조금은 씁쓸하네요. (9352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나쁜 일은 금세 잊고 좋은 일은 꾸준히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 꽤 많은 것들이 9352님을 괴롭혀서 그것들을 잊고자 했던 노력들이 이렇게 되니 마음이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해치는 생각이나 기억을 잊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보다요. 앞으로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는 일은 줄고 기억하고자 하는 일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제주소년의 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